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도 정치권 또 같은 당 내에서도 다를 정도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합니다. 용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당명도 기본소득당이라서 네, 요즘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정치 현안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소득이요. 네, 기본소득이 최근에 이제 대권 주자들의 정책 브랜드 경쟁이 좀 불이 붙으면서 네.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정세균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네. 좀 이재명 지사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재명 지사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실현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네. 또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권 주자들의 정책 브랜드 경쟁이 불붙고 또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네. 많은 대권 주자들이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 자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왜곡된 어떤 팩트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지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제 좀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기본소득 많이는 이야기되는데 이걸 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기본소득 뭔지 간결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그리고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준다라는 것이 항상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조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해봤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작년 5월에 있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래스카를 빼고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사실 그 앞에 앞서서 아동수당,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의 확대를 좀 얘기하셔가지고 매우 반가웠는데 직후에 좀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셔서 아쉬웠습니다. 석유가 나는 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석유가 없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우리가 사회의 공통의 부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결과가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연구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시작할 때는 석유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 석유라는 것이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래스카 주민들이 계속 고민했던 것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우리가 이 알래스카 연구배당, 알래스카 기본소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지금은 석유 판매 수익이 아니더라도 기금의 운용 수익만으로도 배당 그 주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갖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부를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석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런 철학과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과 의지.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문자 몇 개 좀 소개해드리고 계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5774님. 기본소득에 찬성을 하고 당연히 기본 보편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후에 가진 분들은 소득세로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는 또 문자 주셨습니다. 7421님 기본소득 찬성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게 해주는 기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죠. 라는 단서도 달아주셨는데요. 기본소득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4798님. 반대합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한숨만 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답니다. 8848님은 선별적 지급은 생각할 문제이지만 전국민 지급은 절대 반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 주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용 의원님, 네.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우리 국한에 돈이 넘쳐나냐? 어떻게 다 네. 주냐? 선별이 맞지?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재정 부담이 된다. 또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최근에 그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국에는 재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국가 재정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그러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하. 답을 찾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 방안을 찾는 것이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재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재원이 없다면 기본소득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왔던 다른 복지적 정책들이나 아니면 산업 정책들도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재정 건전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또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것, 특히나 조금 더 장기적 호흡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네.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고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한국이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는 재원들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OECD 최고 수준인데요. 한국의 땅을 팔면 캐나다와 호주를 동시에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국가 GDP의 이제 20%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면서도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동시에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네. 연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동료 정치인 분들께서 이런 방법, 구체적인 제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용 의원님,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부자들에게 꼭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 기본소득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아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부자들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상급식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불쌍한 아이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준다가 아니라 어떤 교육 차원의 하나의 권리에서 접근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기본소득 역시도 우리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공통의 부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기본소득을 생각한다면 아하. 부자들에게 주는 것 자체는 이제 권리, 우리 부자나 서민들이나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조세제도나 아까 이제 그 청취자 의견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득세의 어떤 다른 이렇게 증액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조세제도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그리고 누진적으로 다시 거두어 드린다면 저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사실은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이득이 되면서도 부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거두어 드리는 돈이 더 많은 그런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것이 사실은 증세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정치적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학과 의지가 중요합니다라는 부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계속 우리가 또 논의를 하면 또 좁혀갈 수가 있겠지요. 용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